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저희 고민 상담 시간. 지인 아니고요. 배짱이의 고민 상담. 아... 이런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될까 싶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 상담을 금하고 있어요. 상담이 아니라 그냥 그럼 넋두리로 하죠. 그런데 예. 이렇게 지금 재테크에 약간 눈을 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진짜 돈에 꽂혀 있잖아요. 모든 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엔 주식도 떨어져요. 네,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소장님 또 부동산도 떨어진다 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부동산이었는데 네. 그게 또 하락한다고 하니까 네. 그럼 나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돈을 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더라고요. 굴릴 돈이 많으신가 보네. 아니 없으니까 지금 그거 없으니까 벌고 싶은 거죠. 네. 그쵸. 네. 네. 한숨이 나오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옛날에 이런 사실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주변 분위기가 이걸 할 수 없는. 그럼 뭐 하지? 그럼 뭐 하지? 이럴 때 참 난감한 상황이 이제 오는데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동안에는 진짜 투자의 시기, 시대 이렇게 이제 봤다라면 이게 이제 저물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제 뭘 해야 될까? 굉장히 상실감도 크고 허무하기도 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좀 알려주세요. 네. 뭘 해야 될까요? 네, 이럴 때 가장 좋은 정답 같은 게 있습니다. 역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뭐죠? 네. 아니, 뭐 저를 신처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아니에요. 물어볼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원화채굴을 해라. 원화채굴. 네. 요즘 새로 나오는 건가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제대로 알려주세요, 소장님. 이거는 이제 용어 자체를 제가 이제 차용해 온 건데 네. 저도 인터뷰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원화채굴을 하는 거예요. 코인 채널은 들어봤는데. 저도 그게 뭐예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원화채굴이잖아요. 우리나라 돈을 벌어라. 일종의 본업에 충실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거를 약간 이제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이렇게 쫙 축약해서 나타내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원화채굴을 할 때다. 그렇죠. 네. 왜죠, 소장님?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투자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투자의 시대에 나타나는 약간의 부작용 이런 걸 보면 본업이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본업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그쵸.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이 돈 벌 바에는 투자로 해서 많이 버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래서 사실은 젊은 세대 쪽에서 이제 파이어족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전업 투자자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젊은 세대들이 자기 본업을 빨리 그만두고 투자 쪽에 몰입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젊은 세대들이 이 시장이 변하는 거를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지금까지 근 9년, 10년간 계속 상승만 했잖아요. 상승장만 이제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더 집중을 해서 더 많이 버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하락을 상상을 해도 이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하락을 상승하더라도 이제 잠깐으로 축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는 버틸 수 있어. 이번에 이제 주식 폭락 사태나 암호화폐 폭락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진짜 무너지는 사람들도 꽤 많죠, 이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아직 하락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지 않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됐을 때 가장 살아남기 이제 좋은 저기는 본업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다음 상승장을 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업에 충실해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본업에 충실해서 뭔가 시드머니를 모아놔라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잖아요. 뭐 물론 이제 채권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광물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일종의 전문가의 영역인 거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모르는 시장에 섣불리 들어갔다가 오히려 자기 재산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좀 공부하고 알고 있는 상품에 약간 국한시키는 게 좋고 그런 시장이 하락장이라면 사실은 이때 쉬어가는 것도 돈을 버는 거예요.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명언 중에 하나가 하락장일 때는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가만히 있는 게 투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본업을 통해서 자기 시드머니를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는 그 본업을 안 했냐. 사실 그건 아니죠. 하긴 했었는데 집중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집중한 것과 집중하지 않은 거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집중을 했을 때 급여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위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급여 올라가는 건 따라오는 거니까 이런 게 집중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지 집중 안 하는 사람한테 회사에서 너 야 돈 더 줄게 이런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본업에 충실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좀 높여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그렇죠. 있게끔 하라는 이때는 말씀이시죠. 이제 내 능력을 회사한테 알려서 거기에서 주는 돈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네. 요즘 2030 세대들이 N잡 세대라고. 네네. 네, 진짜 투잡은 기본. 본업 외에 뭔가 부업으로도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막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 같긴 한데 네. 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이 방법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추천하지 않는다. 어려운 네, 말이에요. 어려운 하라는 건가 말하는 건가. 네. 이거는 시대의 흐름인 거죠. 네. 사실 N잡이라는 건 굉장히 요즘 시대에 누구나 이제 통용되는 그 흐름의 한 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왜 제가 추천하지는 않냐. 네. 그럼 이거의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내 목적이나 내 인생의 가치관에 있어서 부합하는 건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가면은 무슨 문제들이 생기냐면 자, N잡을 한다라는 거는 무조건 거의 내 노동력이 투입되는 거예요. 내 본업이 있고 그 외의 시간에 이제 N잡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몸이 축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N잡은 내가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본업보다 이쪽에 더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부작용이 본업에 소홀하게 된다라는. 그렇죠. 어찌됐든 쉴 시간 없이 뭔가 계속 몸을 돌리는 거잖아요. 쓰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업에 충실하고 집중할 수가 없다. 네. 그게 이제 한 가지 부분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N잡이라는 거의 특징은 유행이 될 때는 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N잡을 할 때 그렇죠. 돈이 안 될 수 네. 있다. 이게 항상 어떤 시장의 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파이라는 거를 독점이나 아니면 선점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네. 근데 이 N잡의 이런 시대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항상 선점하거나 독점했던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돈을 번 거를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을 하는 걸 보고 뒤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핑몰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안 할 때 들어가가지고 내가 선점을 해서 어떤 시장의 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뛰어들어요. 그럼 이게 파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 가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때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 앞서 했던 사람의 번 돈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나눠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적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문제는 내가 투입된 노력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양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 된다라는. 지속할 수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N잡을 하면서 본업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걸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업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졌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막 그걸로 뭐 월 1,000씩 버는 사람도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해서 배달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아졌고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 배달비도 많이 비싸져서 안 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업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오토바이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게 되게 큰 거네요. 이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아니면 내 상태의 유불리나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게 내 인생 가치관. 여기에 보면은 자, 이 N잡을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 되는 건 모든 건 하겠다. 네. 약간 이런 마인드인가요? 근데 만약 혼자 살고 있다라면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젊으니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니까 괜찮다라는 측면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족이 있다라면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N잡은 정말 저는 비추거든요. N잡을 하게 되면 가족과 있는 시간이 줄어든 거랑 동일한 거예요. 이거를 늘리면서 함께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를 위해 예. 돈을 버는지 좀 생각해야죠. 그러면 돈을 버는데 지금 가족하고 소원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지고 각자 따로 삶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오래되면 나중에 뭐 잘 되겠지? 돈 많아지면 잘 되겠지? 이런 거는 허상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돈 벌고 나면 다 보상이 될 거다.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좀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쉽지 않다.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가족이 거의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게 우려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2030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일 수도 있네요. 진짜 그렇죠. 젊었기 네네. 때문에. 근데 젊어서 결혼을 하고 초창기 때부터 이런 게 집중이 되면 이제 이거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인 것뿐이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게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라면 N잡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일종의 항변? 네.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맞아요. 네.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돈이 없어서 네. 돈이 많아야 그래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누리고 살 돈도 없는데 이런 상태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걱정거리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제가 여기서 조언을 드리자면 자산의 하락 시기가 오잖아요. 하락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대비만 되어 있으면 네. 충분히 이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영원할 거라 생각해서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락 시장에 오면 나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네. 예를 든다면 지금 부동산을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없잖아요. 아니면 임대로도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락 시장이 한참 진행되고 나면 여러분이 가진 돈 가지고 정말 로망으로 바라고 있는 지역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한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덜컥 선택을 해버리면 네. 나중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친다는 날리는 거죠. 거죠. 네. 네. 인생이란 사실 되돌리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번 선택이 영원히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인생은 네. 타이밍이고 선택이 또 저와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목적과 수단이 이런 게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이런 게 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왜 벌려고 하는지부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로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엔 누구나 다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요. 네네. 얼마 벌었네, 뭐 얼마 벌었네 하니까 내 네. 자신 점점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조급한 마음도 생기고 얼른 벌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뭐라도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래요. 이럴 땐 참 로봇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정이 없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람은 비교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예,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느냐 아니면 열위에 있느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정말 예, 조금만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것 같으면 네.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금 이런 영상을 통해서 원칙을 세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철 멘탈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시간은 조급한 마음에 네. 자산을 부르고 싶은 저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많겠죠? 아마 이 영상 보면서 제 얘기 너 왜 네 얘기 하려고 이렇게 영상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냐 이럴까봐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만약에 이런 걸 봤을 때 네.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잘라버리죠. 단칸에 잘렸죠. 네. 네, 보통 잘린 게 많습니다. 주제에.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거는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한 거고,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저 꼰대 또 정말 뻔한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꼰대들이 하는 얘기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이라는 거를 겪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사실은 꼰대들은 이미 겪은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겪었습니다. 진짜 저도 20대, 30대 때 직장이 변변치 않고 이럴 때 활로가 뭐였냐? 주식밖에 없었어. 그래서 주식을 하는데 급하니까 우량주나 이런 거를 좀 길게 가져갈 생각을 못하고 굉장히 단타에 몰입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 결국에는 거의 파산에 가까울 정도로 망했었죠. 그리고 뭐 진짜 인생이 한 40대까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